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금일 사회를 맡은 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지현규라고 합니다. 네, 설명회 시작에 앞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 휴대폰 촬영은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촬영을 강행하실 경우에는 진행요원이 자리로 찾아가서 정중히 자제 요청 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4월 13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설명회는 본 추준위의 비전 PT, 서계동 통합재개발 규모 검토안 설명 PT, 그리고 사전 제작된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FAQ P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PT를 마친 후에 현장에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도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설명회의 전체 연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윤희아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 다음으로 혼디 건축사 사무소 홍승신 설계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전 서울시 재개발 자문위원 남성필 자문위원님이십니다. 네, 그럼 바로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윤희아 위원장님의 본 추준위의 비전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유주 여러분. 서계통합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윤희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소유주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계동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자리해 주신 정구평 회장님과 김정재 구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김정재 구의장님께 드려서 간략하게 여기 서계동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정재 의장입니다. 저도 서계동에 지금 거주고 있고요. 집이 서계동에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파동 주민이고 또 우리 서계동 주민이고 이 개발 문제를 제가 의원을 하면서 2002년도부터 개발을 이거를 하려고 우리 여기 정구청 회장님 여러 회장님들하고 상당히 일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혹시 이제 집에 가셔서 그 용산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가 한 10여 년 동안에 서계동에 대해서 얼마나 개발에 대해서 구청에 난리치고 떠들었던가에 대해서 거기 명확하게 구정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경에 녹균구 같이 좀 개발을 해달라고까지 해서 갔다 와서 일부러 의원들 비교 시찰까지 갔다 와서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지 취소지구까지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안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윤희화 위원장님 이렇게 다들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 서계동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자꾸 생기면 서로가 대화가 안 되니까 잘 합쳐서 하게끔 먼저도 제가 서울시 올릴 때도 신통 올릴 때도
좀 합의를 붙여서 하자. 그래서 우리 정구청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 사무실에서 왔고 며칠 전에도 또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우리 과하고 얘기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여기 위원장님하고 저쪽 위원장 만나서 잘 합의를 해서 하나로 가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계동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최고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의회에서도 제가 행정적인 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은 그 용산구청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을 받으면 내 동네부터 개발하지 뭐 딴 동네부터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우리 그 주민들끼리 화합해서 하나로 뭉쳐주면 제가 심으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7가지로다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나눠서 이렇게 이제 목차를 정했습니다. 첫째, 서계동 통합 추진준비위원회 배경 및 이념. 둘째, 서계통합 추진준비위원회 조직도. 셋째, 20일 신속통합기획 탈락 사유 분석. 넷째, 서계통합구역도. 다섯째, 개발 발전 방향 및 비전. 여섯째, 주민 화합 및 통합 개발. 일곱째, 공모 통과 후 운영 방식에 대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소개. 첫 번째, 서계통합추진준비위원회의 배경 및 이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이전부터 성해도 발전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2017년 서계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로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윤석열 당선인 도시정비계획특별위원회 용산서계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고 서계동과 같은 도시재생구역 28개 지역 연대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도시재생구역들의 재개발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통합개발 추진 이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개발을 위한 추진 이념으로는 첫째, 서울시 도심 개발에 맞춘 균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북 최고의 고품격 프리미엄 주거 환경을 설립하는 것이며 셋째, 빠른 개발 사업을 위해 통합구역도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프리미엄 대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소유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극대화하여 주민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추진위 임원진은 총 27인입니다. 조직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 파트로 되어 있고 전문성 고취를 위해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신속통합기획 탈락 사유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탈락 사유를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이후 추진된 통합구역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재정비과를 비롯하여 전 권영세 국회의원 정책특보와 국민의힘 용산당협 부동산 특위 위원장님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영 예비후보를 통해 확인한 탈락 사유는 크게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구역에 편입해달라는 민원과 제외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서울시를 상대로 49명의 가처분 신청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신축업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현금 청산 비율이 6.4%로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량적 평가 기준에서는 다른 지역들과 비슷하였으나 정성적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계동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구역도, 보시는 것은 통합구역도입니다. 면적은 약 11만 5,180제곱미터이며 세대수는 약 1,813세대입니다. 통합구역도에는 서계동 33번지 일대를 기준으로 청파동 1가 1번지를 편입하였으며 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편입하였습니다. 이곳은 2021년 8월에 해제 고시가 되었으며 같은 서계동입니다. 사업 장기화 우려되는 지역은 제척하였습니다. 서계 통합 발전 방향과 비전. 이제 개발 발전 방향 및 비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리 서계동은 서울 북부 교통 허브에 걸맞는 2,500세대 이상의 개발로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법적 기준 250%로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른 개발 지역의 사례의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에 의해 상향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뒤에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확정되었으며 2040 서울시 기본도시계획에 따라 용산철도 지하화가 진행되면 우리 서계동의 미래가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75% 이상의 동의율로 선정됨과 동시에 빠른 개발 진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4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목표를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모든 개발 방식의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세권 활성화법. 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50m 안에 해당되는 지역 개발을 말하며 국립극단 도로 옆쪽으로 넓혀질 15m 도로 쪽이 가능합니다. 둘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 개발은 역에서 직선거리 350m까지 1차 역세권에 해당되며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합니다. 500m까지는 2차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아파트로 내주어야 사업이 가능하므로 많은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계통합 추진위는 무엇보다도 소유주의 재산권을 우선시하여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화합 및 통합개발 방안. 주민화합 및 통합개발 방안. 무엇보다 주민화합 및 통합개발이 중요하기에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한 추진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의 통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추진위 소통 창구는 열려 있으니 연락을 주십시오. 또한 월별 보고 및 단계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유주분들께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시키고 드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및 구청과 조속한 개발을 위한 대외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선정이 될 경우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추진체로 이관합니다. 또한 도시설계업체도 구청에서 용역으로 선발하여 진행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필요시 조합장 선발은 자치단체 혹은 선관위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목표는 개발입니다. 또한 이전의 일보다 앞으로에 나아가는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차게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공모 지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계동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윤희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화 위원장님의 소신 있는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비전 잘 들었습니다. 통추위가 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 2021 신속통합기획 탈락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통합재개발 발전 방향과 비전 등에 대한 소신 있는 비전 PT였습니다. 이어서 혼디 건축사무소 홍승신 설계사님의 서계동 규모 검토안에 대한 PT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설계안을 설명하려면은 좀 딱딱하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주하고 서울에 혼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승신 대표입니다. 혼디라는 게 제주 방언인데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취지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서계구역의 지금 가장 핵심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아무래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비교안을 보여드릴 텐데 비교하는 기본 전제 조건은 이 서계구역을 재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나 공공시설이나 공원 이런 것들을 기부 체납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뭐 2종 일반을 3종으로 간다든가 이런 협의가 거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협의를 가기 전에 이제 추진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땅을 픽스를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제외한 거하고 포함한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함한 안은 한 34,000평 정도 되고 제외한 땅은 한 29,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냥 땅의 크기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기부 체납하면서 어떤 땅을 기부 체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벌써 생기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땅이 돼요. 이유는 아파트 배치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배치를 해봐야 뭐 4층, 5층, 6층 정도 25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인데 왜 그러냐면은 인접한 대지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포함해서 조금 더 좀 균일한 그런 땅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아파트를 배치할 때 층수가 많이 올라가고 층수가 올라간다는 건 사업성이 좋아지고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 그냥 땅만 비교했을 때의 하나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용할 수 없는 땅이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도 밖으로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재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로를 만들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 20%를 기부해라 해서 했어요. 근데 여기 20% 기부를 해라 해서 1, 2, 3번, 4번 이렇게 모아서 기부를 했는데 도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또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땅을 다시 또
또 할애를 해줘야 되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땅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파트 배치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거는 사실 이 토지 이용 계획도부터 이 아파트 배치는 그냥 이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가배치를 한 거지, 이게 이 배치가 픽스됐다거나 이 배치가 최선이 아니라고는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려요. 이제 앞으로 추진위가 출범을 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단계에서 시공사도 개입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형 메이저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특화 설계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나은 디자인으로 계속적으로 디벨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배치안들은 그냥 이 땅에서 이 정도의 규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치를 해봤더니 요 포함한 지구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의 의도를 좀 갖고 만든 거거든요. 이제 양쪽에 대로가 있고 가운데 큰 대단위 단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진짜 프리미엄 단지인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자체가 양쪽에 녹지를 둬서 녹지가 연결될 수 있게 만들었고, 남북으로 기존의 간선로를 이용해서 뭐 공공 보행 통로든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면서 중앙에 큰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게 이게 가장 그냥 단순한 심플한 그 배치 컨셉입니다. 그 똑같은 컨셉을 이 제외한 곳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세대수가 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형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배치를 한다는 거는, 아파트는 이제 법적인 요건이 내 높이만큼 떨어져야 돼요. 동간도 그렇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도. 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쭉 균일하게 나와 있으면은 똑같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빼쪽빼쪽하게 나오다 보면 거기에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2호만 있는 이런 아파트가 배치가 될 수 있고, 그러니 세대수는 확보해야 되니까 계속 깔아야 되고, 안 들어가도 될 부분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가게 되고, 뭔가 좀 형평성에 안 맞게 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프리미엄 단지라고 하기에는 외부 공간이라는 게 프리미엄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용량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포함한 지구는 세대수를 분양 세대수만 말씀드릴게요. 한 2,000세대가 조금 넘어요. 2,000세대 넘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8사를 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한 101해배짜리도 한 5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외된 땅은 국민주택 규모로만 저렇게 빡빡하게 넣어야 세대수를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용적이 이 포함한 거는 지금 249%를 찾았는데, 제외된 것은 244%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많이 깔린 것 같아도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들이 좀 있고, 배치에서는 그런 정도의 차이로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합원들 1813세대인가 그 이상의 그 분양, 그것도 이제 대형 평형까지 포함한 걸로 뽑을 수 있지만, 제외를 시키면은 그냥 국민주택 규모 딱 84해배짜리 전용 84짜리만 풀로 찾아야 그나마 세대수를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가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지 내 오픈 스페이스가 부재죠. 요즘은 아파트도 내부 그 앞마당에 뭐 골프도 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조경하고 통로 만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외부 공간을 이렇게 묶어서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양 세대수 비율 감소라는 거는 아무래도 가용 면적이 떨어지죠. 이게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다라는 건 아파트를 넣어서 뭔가 이게 사업성을 높이거나 세대수를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면적은 있는데
제가 그걸 이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임대가 갑자기 늘어나고 분양이 갑자기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요. 단지 이제 이거 하나는 단지 만약에 이게 동시에 이 제외된 개선 사업지구랑 저희랑 같이 사업이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에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그 뭐 동진의 하지에 1조에 영향을 미치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민원이 발생하면 그 또한 다 사실 요즘은 민원이 발생하면 다 돈으로 때우긴 하는데 그것 또한 사업비로 책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허가 절차상 난개발이라는 얘기는 이게 인접대지에서 쳐다보는 것 때문에 높이가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2종 일반으로 해서 25층 기준으로 둘 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5층 군을 만들고 23층 군을 만들어서 가운데가 높으니까 오픈 스페이스를 크게 주고 만들었는데 얘는 그렇지를 못해요.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25층짜리가 가다가 갑자기 15층으로 낮아진다든가 층에서 자꾸 격차가 생기는 뭐 이런 의도하지 않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인허가상의 문제가 생기는 게 경관 심의에서 그런 것들은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고 경관에 조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얘는 사실 법적인 의미 때문에 법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갑자기 25층으로 가다가 15층으로 가고 10층으로 갔다가 25층으로 가고 이게 난개발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경관은 심의에서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정형의 땅의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 상승 요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 세대수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2호 조합짜리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땅, 짜투리 땅에는 2호든 3호든 보통은 4호 정도가 되고 이제 길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큰 평형은 조정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이것도 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크레인 타워 같은 거를 설치할 때는 저거 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물론 뭐 50m 반경 안에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공사비 상승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로서는 뭐 다른 것들도 무수하게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하 이거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한 6가지로 압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제가 혼디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이 땅은 이제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검토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구 주거환경 개선 지구 편입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이제는 조금은 식은 감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일 발표된 규모 검토안은 아까 이전에도 설계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 상한선 내에서 최대로 보수적으로 설정된 수치이고 실제 적용될 용적률은 구역 지정 이후에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질 예정입니다. 최소 규모 검토안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보여드린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